그 화려하던 강남 빌딩 건물주들 요즘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한때는 강남에 빌딩 하나 가졌다 하면 동창회 자랑이었고요. 님들음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따박따박 꽂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제차에 골프 회원권에 매주 청담 와인바 다니던 그 사장님들. 근데 지금은요, 그 빌딩들이 법원 경매장에 줄줄이 쏟아지고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상업 업무시설 경매가 7만 건을 넘었고요. 2026년 4월에는 한 달에 8,252건.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우리 오정틀공 어르신들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잖아요. 빌딩은커녕 작은 가게 하나도 부러워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화려함이 어떻게 끝났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그 시절 잘 아시잖아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 시절 강남 꼬마 빌딩이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강남 논현동에 작은 5층짜리 건물 하나가 34억에 거래됐는데요. 3년 뒤에 70억에 팔렸어요. 36억을 그냥 앉아서 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절 그런 뉴스 보면서 부러우셨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던지고 시작할게요. 그 시절 강남에서 100억 넘게 거래되던 그 꼬마 빌딩이요. 지금 법원 경매장에 감정가 97억으로 나왔다가 두 번 유찰돼서 6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알게 되시면 진짜 무릎 치실 거예요. 자,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21년 강남구 일대. 그때는 강남의 50억 이하 꼬마 빌딩은 씨가 말랐다는 말이 돌았어요. 작은 건물도 100억대로 가격이 뛰던 시절이었습니다. 빌딩 매매 사무실 앞에 줄을 서서 매물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부동산 유튜버들은 매주 임장 투어를 다녔습니다. 강남 빌딩 한 채면 자식 3대가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진짜 명언처럼 떠돌았어요. 한 번 사기만 하면 매년 10억씩 시세 차익이 그냥 따라온다고들 했습니다. 연예인들도 너도 나도 강남에 빌딩을 사들였습니다. 톱스타 한 명 빌딩 매입 뉴스가 뜨면 그 동네 매물이 다 사라졌어요. 의사, 변호사, 사업가들도 강남 빌딩 한 채 가지는 게 인생 목표가 됐습니다. 강의실에서는 30대의 강남 꼬마 빌딩 사는 법, 이런 강의가 수백만 원짜리로 팔렸어요. 여러분도 그 시절 그런 광고 보셨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시절 강남 빌딩 거래가는 한 달에 수십 건씩 쏟아졌고요. 거래액 기준으로 2021년에는 전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9만 6천 건에 찍었습니다. 사상 최대였어요. 빌딩 중개법인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입금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강남 사장님들끼리는 빌딩 자랑이 골프 자랑을 대체했어요. 그게 그 시절 강남의 공기였습니다. 근데 결국 데이터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행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0%에서 3.50%까지 9번 연속으로 올렸어요. 코로나 시절 0.5%였던 그 금리가 1년 반 만에 7배로 뛴 겁니다. 그리고 KB부동산이 발표한 2024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4만 6천 건. 2021년 정점 9만 6천 건에서 절반 이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연속 감소예요. 2026년 4월 26일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법원 경매 통계 보면요. 상업 업무시설 경매 건수가 한 달에 8,252건을 찍었습니다.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라고 명시했어요. 한 부동산 분석가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 건물주도 못 버텼다. 13년 만에 최대를 찍은 법원 경매라고 직접 표현했어요. 통계가 박히고 권위자가 입을 열고 사태의 심각성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동의하시잖아요. 이게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 강남 빌딩들이 무너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화려하던 강남 꼬마 빌딩 시장이 왜 한순간에 경매장으로 쏟아져 나왔는지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시장 사이클이 결국 작동했고요. 둘째, 임대 수익이 끊겼습니다. 셋째, 가장 처참한 추락 디테일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여러분 정말 무릎 치실 겁니다. 그 시절 누구도 무너질 거라 상상조차 못했던 그 강남 빌딩이 말이에요. 시장에 어떤 손이 들어와서 어떻게 박살을 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빌딩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시절 강남 빌딩 산 사람들 거의 다 갭 배출이었어요. 30% 현금 들고 70% 은행 배출 받아서 100억짜리 건물 산 겁니다. 그 시절 금리가 2%였잖아요. 70억 빌리면 한 달 이자가 한 1,200만 원. 그 건물 임대료가 1,500만 원 들어오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남는 장사였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0.5%에서 3.5%로 9번 연속. 1년 반 만에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70억 빌렸던 사장님의 한 달 이자가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안 오릅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못 버티고 나가요. 한 달에 8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1년이면 1억 손해예요. 2년이면 2억. 통장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강남 빌딩 사장님이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임대료보다 이자가 더 나가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이게 강남 사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때 외제차에 골프장 다니던 그분이 이자 걱정으로 잠 못 자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 시절 부러워하던 결과입니까? 강남 빌딩이라는 건 다른 부동산이랑 차원이 달랐어요. 아파트는 살기라도 하죠. 빌딩은 임차인이 안 차면 그냥 빈 깡통입니다. 이자만 매달 토해내는 깡통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요, 2024년 기준 오피스 공실률이 31.6%까지 올라갔어요. 빌딩 3개 중 1개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4,100억 하던 빌딩이 800억으로 폭락한 사례가 한국 경제에 보도됐어요. 4년 만에요. 우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금리 올라가면 빌딩 가격 무너지는 건 자연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 5070은 이런 빚띠 거품 안 탔으니 다행이에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자가 한 채 가지고 계신 그분들. 외국,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들으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임대 수익이 통째로 끊겼다는 겁니다.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그 시절 강남 빌딩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임대료였잖아요. 한 달에 따박따박 1,000만 원, 2천만 원씩 꽂히는 그 통장. 근데 지금 그 통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서울 가두상권 평균 공실률이 15.1%입니다. 강남 일부 상권도 한때 20%를 넘었어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시절 강남 빌딩 사장님은 골프 회원권 한 장에 3억씩 끊고 매주 라운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범한 5070 어르신들은요, 한 달에 한두 번 동네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 잔, 작은 식당 가서 갈치조림 한 그릇. 그게 그 시절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 임차료 한 달에 1,500만 원 내면서 손님 끊긴 가게 운영해보세요. 1년이면 1억 8천 적자. 결국 줄줄이 폐업했어요. 평생 자장면 한 그릇으로 식사하시고 소박한 외식이 행복이었던 우리. 그 검소함이 이런 시기에는 무기였습니다. 빚 없는 게 무기, 욕심 없는 게 무기. 결국 그게 진짜 자산이었던 거예요. 자, 임대 수익이 어떻게 끊겼을까요? 골프 회원권은 50% 할인해도 안 팔리고 있어요. 강남 미용실은 손님이 끊겼습니다. 청담동 와인바는 셔터를 내렸어요. 임차인이 다 빠져나간 빌딩에는 임대문의 현수막만 1년째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년 전에 한 달 1,500만 원 들어오던 임대료가 이제 0원입니다. 임차인 없으면 0원이에요. 그런데 은행 이자는 매달 2천만 원씩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일본 1990년, 긴자도 똑같았어요. 도쿄 평균 공시지가가 1991년 정점 찍고 13년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2004년에는 1991년에 45%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강남도 지금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절 강남 사장님들이 자랑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 빌딩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말하던 그분들. 지금은 임차인 한 명만 들어와 달라고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시장의 응답이에요. 시장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직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저 지켜보면 됩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오신 우리 5070 어르신들. 결국 그 길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제 7단으로 넘어가서 진짜 어이없는 추락 장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장 처참한 부분입니다. 100% 무릎 치실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추락 디테일의 정점입니다. 그 화려하던 강남 빌딩들이 어떻게 물거품처럼 사라졌는지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3년 전 강남 신사동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2021년 신사동에 감정가 445억짜리 빌딩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매물 나오자마자 며칠 안에 거래됐어요. 그 시절 강남 신사동의 매매 평균 평당가가 1억 원은 넘었습니다. 빌딩 거래법인 사무실 앞에는 검은 차량들이 줄을 섰어요. 톱스타 연예인이 또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을 매입했다는 뉴스가 매주 떴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이게 진짜인가 싶죠. 한 달 임대료 1억 들어오는 빌딩을 200억에 사는 게 정상이냐고요. 근데 그 시절엔 그게 정상이었어요. 강남 사장님, 일주일이 이랬습니다. 월요일은 신사동 빌딩 임대료 입금 확인, 수요일은 청담동 골프 라운딩, 금요일은 청담 와인바 단골 자리에 외국인 손님 접대, 토요일은 부동산 임장 투어로 다음 빌딩 매물 보러 다녔어요. 그게 강남 사장님의 화려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2022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요. 임차인 한 명이 폐업했습니다. 2명이 나갔어요. 1층이 빈 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임대문의 현수막이 빌딩 외벽에 걸렸어요. 그리고 추락 디테일이 시작됐습니다. 카드 정지부터 시작이에요. 외제차 한 대를 반납했습니다. 다음에는 골프 회원권을 내놨어요. 청담 와인바 단골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자기가 살던 한남동 아파트까지 매물로 내놨어요. 가장 비참한 장면은 따로 있어요. 그 시절 100억짜리 빌딩을 사들이고 인터뷰에서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말하던 한 외식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 강남 삼성동 36억짜리 아파트가 결국 2024년 12월 경매에 넘어갔어요. 채권자한테 2억 3천만 원을 못 갚아서요. 36억짜리 자산이 2억 빚 때문에 경매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강남 신화의 진짜 결말이었어요. 자, 이제 일본을 한번 볼게요. 도쿄 긴자에 1990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긴자 땅값은 1제곱미터에 3천만 엔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평당 100억이 넘었습니다. 긴자 한 평이면 강남 빌딩 하나를 사는 시절이었어요. 일본 사장님들도 똑같이 갭대출로 긴자 빌딩을 사들였습니다. 긴자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1992년부터 13년 연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갭대출로 산 일본 사장님들은 줄줄이 파산했어요. 빌딩이 경매로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지금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남 빌딩 추가 추락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강남구 대치동의 한 꼬마 빌딩은 작년에 감정가 97억으로 경매에 나왔습니다. 2번 유찰됐어요. 최저 입찰가가 6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세 130억이었던 건물이 72억대에 매물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신사동 빌딩은 감정가 445억이 2번 유찰되면서 6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전엔 신사동 빌딩 매입에 줄을 섰고요. 지금은 그 빌딩이 64% 가격에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그 사이가 4년입니다. 단 4년. 여러분, 그 시절 강남 빌딩이 부럽지 않으셨던 게 정답이었어요. 평생 작은 자가 한 채에 만족하셨던 그 길이요. 결국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빌딩 추락이 아니에요. 한 시대의 종말이고요. 강남 불패라는 신화의 종언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우리 5070의 그 길이 결국 답이었다는 시대의 증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어떻게 강남 사장님들을 평등하게 만들었는지 그 시간의 응징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시간이 다 해결했어요. 평소엔 안 보이던 그 손이 결국 가장 화려했던 그분들에게 평등하게 내려왔습니다. 누구도 칼을 들고 응징하지 않았어요.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3번의 칼날로 강남 빌딩 신화를 끝장냈어요. 첫 번째 칼날은 자산 응진이에요. 그 시절 100억에 거래되던 강남 꼬마 빌딩이 지금 경매장에서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강남구 대치동 빌딩 감정가 97억, 두 번 유찰 62억까지 하락, 36% 깎인 겁니다. 신사동 445억 빌딩, 두 번 유찰 64% 수준, 시세 130억, 건물이 72억대 매물. 이게 다 같은 시기에 일어났어요. 한국경제가 보도한 4,100억짜리 강남 빌딩이 800억으로 폭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4년 만에 80% 사라진 거예요. 자산이 통째로 증발했습니다. 그 시절 시세 차익 자랑하던 그분들이 지금은 원금도 못 건지고 있어요. 두 번째 칼날은 체면 응징입니다. 그 시절 강남 사장님은 동창회 가서 내 빌딩 임대료가 하면서 자랑을 시작했어요. 청담 와인바 단골 자리, 골프장 정회원, 외제차 키, 그게 강남 사장님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외제차 반납, 골프 회원권 매각, 청담 와인바 단골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졌어요. 동창회에 안 나옵니다. 한때는 동창회의 주인공이었던 그분이요. 강남 빌딩 사장님이라는 그 명함 자체가 이제는 부담이 됐어요. 빌딩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문이 동창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고요. 결국 모임에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칼날이 가장 셉니다. 관계 응징이에요. 친구가 끊깁니다. 그 시절 매주 골프 라운딩 같이 다니던 4인방. 한 명이 빌딩 경매 들어가니까 셋이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이자 못 내고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을 누가 같이 골프장에 데려갑니까? 친척들도 거리를 둡니다. 그 시절 강남 사장님 명절에는 동생들, 조카들이 다 찾아왔어요. 지금은 명절에 전화도 안 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자식과의 관계예요. 아버지, 강남 빌딩 물려주실 거죠? 했던 자식들이요. 빌딩이 경매로 넘어가고 빚만 남으니까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먼저 절연을 선언했어요. 왜 우리한테 빚을 물려주려 했냐고요. 세 칼날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자산이 무너지고 체면이 사라지고 관계가 끊겼어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한때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던 사장님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빌딩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들이요. 결국 시간 앞에서는 평등했습니다. 시간이 정직하게 청구서를 보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분들이 무너진 그 시간 동안 우리 5070 어르신들은 뭘 하셨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살아오셨잖아요. 평생 검소하셨고요. 작은 가게 운영하시면서 자식 키우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식 밥상 차리시고, 일요일엔 동네 산책 다니시고, 그게 우리 5070의 평생이었어요. 빌딩 한 채 못 가져보셨고요. 외제차 한번 못 타보셨고요. 골프 한번 못 쳐보셨습니다. 청담 와인바라는 곳은 들어가 본 적도 없으세요? 그러네요. 빚도 한 푼 없으세요? 카드 정지 걱정 한 번 안 해보셨고요. 자식한테 빚을 물려준 적이 없으세요? 그게 우리의 자산이에요. 빚 없는 게 자산입니다. 잃을 게 없는 게 자산이에요. 한밤중에 이자 걱정으로 잠 못 자본 적 없으신 게 진짜 부자입니다. 강남남 사장님들은 화려했다가 추락했고요. 우리는 평탄하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1990년 일본 버블 무너졌을 때요. 진짜 사장님들, 도쿄 부동산 부자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일본의 평탄한 서민들, 도쿄 외곽 작은 집에 살면서 평생 한 회사 다니던 그분들이요. 결국 잃어버린 30년을 살아남았어요. 빚이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결국 일본을 지탱한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화려함은 위험하고요. 검소함은 안전합니다. 자랑은 짧고 평탄은 깁니다. 자식한테 가르쳐야 할 진짜는 강남 빌딩이 아니에요. 빚 없이 사는 법이고요. 욕심 없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 손주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강남의 빌딩 사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빌딩이 아니라 평탄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세요. 매달 이자 걱정 없는 삶, 자식한테 빚 안 물려주는 삶,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이게 단순한 강남 빌딩 추락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탄함의 가치가 회복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5070이 평생 살아오신 그 길이요. 결국 답이었습니다.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않으셨던 그 결정이요. 가장 똑똑한 결정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그 화려하던 강남 빌딩 건물주들 요즘 어디 갔는지 아세요?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영내장에 있어요. 한 달에 8,252건씩 통계 집계 이래 최대로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장이 결국 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9번 인상. 9.6만 건이던 거래가 4.6만 건으로 절반 무너졌어요. 둘째, 임대 수익이 결국 끊겼습니다. 공실률 15.1%. 임차인 떠나고 이자만 남았어요. 셋째, 가장 비참한 추락 디테일은 4,100억이 800억으로 4년 만에 박살난 그 빌딩이에요. 시간 앞에서 누구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강남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 5070 어르신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평탄함의 가치를 지키세요. 평생 빚 없이 살아오신 그 길이요. 흔들리지 마세요. 강남 빌딩 이야기 듣고 부동산 흔들리지 마세요. 작은 자가 한 채면 충분합니다. 둘째, 자식과 손주에게 화려함이 아닌 검소함을 가르치세요. 강남의 빌딩 사라가 아니라 빚 없이 살아라가 진짜 유산입니다. 평탄한 삶이 가장 강한 자산이에요. 셋째, 시간의 응징을 그저 관찰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우리 대신 일을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요. 결국 평탄한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우리 5070이 살아오신 그 길이 결국 답이었습니다. 평탄하게 살아온 게 결국 답이었네요.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탁드렸죠. 그 시절 강남 빌딩 부러우셨던 분들, 아직 댓글 안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화려함이 무너질까요? 강남 한남 더일일까요? 청담 룸사롱, 템프로 라인일까요? 아니면 명동의 명품 백화점일까요? 보고 싶은 몰락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도 살짝 한번 눌러주시고요. 시간이 결국 평등하게 만듭니다. 우리 5070의 평탄한 길이 진짜 부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